은평동병원 서성민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 MI 환자에 있어서 리버스클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얼리 리버스클레이제이션하고 메디컬 트리트먼트하고 딜레이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비교한 내용이 1999년 샥 트라이를 통해서 발표됐었습니다. 이 연구에서는 150명 정도로 1대1 랜더미제이션 해가지고 샥이 동반된 어큐 MI 환자를 빠르게 리버스클레이제이션 하자 또는 한 3일 정도는 메디컬이 안정한 다음에 치료하자 해서 두 군으로 나눴던 거고요. 실제로 보면 리버스클레이션 멀리 했던 데는 1.4시간 만에 리버스클레이션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메디컬 했던 데는 이제 102시간 정도 지나서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얼리 리버스클레이션이 좋니 봤더니 한 달에는 약간 벌어지긴 하는데 N수가 적어서 이제 통계적으로 벌어지진 않습니다.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20% 정도 떨어뜨리면서 통계적 의미를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얼리에 리버스클레이션 하는 게 좋겠다. 이때 당시에는 이제 캐비지하고 엔조플라스티가 주됐었는데 그래도 얼리 리버스클레이션이 좋겠다는 데이터를 보고했었습니다. 2001년에 자마에도 똑같은 스터디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한 달, 6개월, 1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통계적인 의미 있는 게 6개월부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리 리버스클레이션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럼 캐비지하고 PCI를 랜덤에서 비교한 연구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고요. 이 연구에서 보면 캐비지 한 사람하고 PCI 한 사람이 다 해서 한 140명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80명 정도 PCI, 캐비지군 47명을 비교했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이아베티스하고 랩트 메인, 그다음에 쓰리베슬 디지는 당연히 캐비지를 더 많이 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좀 더 안 좋을 만한 환자들 당연히 캐비지를 했고요. 결과를 보면 1년 동안의 서바이벌이 큰 차이가 없는 걸 봐서 잘 선택해서 캐비지를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다. 아직 1대1 랜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러면 이런 리버스클레이션 할 때 우리가 싱글 베슬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베슬도 많은데 이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냐. 우리가 정립된 거는 이제 2017년도에 발표된 컬플릿 샥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정립이 돼서 현재는 컬플릿 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 환자들은 이젝션 프렉션이 한 30% 정도였고요. 스테미 환자가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를 60% 정도 포함하고 있었고 리서치 스테이션 한 사람들은 한 50% 정도 이런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. 보시면 이제 PCI를 컬플릿만 하고 멀티베슬 했으니까 여러 가지 PCI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는 약 28에서 27%, 그러니까 30% 미만만 사용했던 환자들입니다. 결과는 이제 컬플릿 온리가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17%, 모탈리티하고 레날 리플레이스먼트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는데 떨어뜨리는 게 17%였고요. 모탈리티 개선 효과가 대부분이었는데 효과는 16% 정도 있어서 통계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 이후로는 샥에 동반된 스타미 환자에서는 컬플릿 온리를 레코멘데이션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레스크 샥 트라이는 이제 양정원 선생님 비롯 이제 시작해가지고 많은 병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멀티센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멀티베슬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샥에 동반됐을 때 에크모를 먼저 놓고 컬플릿 온리만 하느냐 아니면 멀티베슬을 다 한꺼번에 다 하냐 지금 이걸 비교하고 있고 양정원 선생님 알려주는데 한 80명 정도 랜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좀 목표는 280명이 목표인데 현재 40명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샥 환자는 아닌데 우리가 이머전시 PCR 하면서 사실 이벤트 발생이 모탈리티가 조금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걸 보여준 데이터가 되겠고요. 실제로 이제 점원에서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카디오제닉 샥 데이터를 분석한 걸 보시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단위로 해가 좀 끊어서 봤더니 크게 모탈리티가 개선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 모탈리티 개선이 크게 없는 걸 볼 수 있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IBP가 사용이 줄고 에크모가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서바이벌은 계속 똑같은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고 카디오제닉 샥 환자는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. 이런 샥 환자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대부분 MCS 사용은 점점점 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MCS가 분명히 메카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가 점점점 사용이 많아지는 건 확실하고요. 그 비중은 에크모가 제일 많은 것,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트리트먼트 하면 정말 좋아지냐.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바이벌이 아직까지 큰 개선이 없는데 이런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성적이
아직까지 답보적인 게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세브란스에서 발표했던 건데 이런 샥 환자들 에크모를 빨리 넣으면 좋겠느냐 천천히 넣어도 좋겠냐 발표했던 건데 보시면 1시간 이내에 넣었던 거 얼리에 넣었다고 2시간 정도 넣었던 거를 인터미디에이트 24시간 넣은 거를 레이트로 이렇게 잡아서 봤을 때 얼리에 넣었을 때가 확실히 그래도 이벤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서 빨리 넣는 게 좋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. 이건 대만 데이터인데 스템이 샥이 있어서 에크모를 넣었던 환자 거진 10년 동안 자기네 데이터를 봤더니 46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12명이 PC하기 전에 넣고 34명은 PC하고 나서 넣었는데 봤더니 PC하기 전에 넣은 사람들이 좀 더 이벤트 발생이 적더라. 그래가지고 발표했던 연구입니다. 소규모였는데요. 제가 궁금해서 은평성모병원 2019년에 개원했는데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딱 4년 동안 스템이 에크모 넣은 사람들 봤더니 딱 44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주로 PC하기 전에 에크모를 넣었는데 17명이 PC하기 전에 넣었고요. 27명이 PC 하면서 아니면 하고 나서 넣었던 환자인데 저희는 약 60% 이벤트 발생이 생겼는데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. 좀 더 분석을 해서 N수가 적지만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이제 이런 샥이 동반된 환자에 있어서 에크모를 트리트먼트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는지 하는 ECLS 샥 트라이얼이 올해 NEJM에 발표됐고요. 또 같은 시기에 유로샥이라는 연구도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먼저 NEJM에서 발표했던 이 연구는 되게 충격적인 결과를 줬었습니다. 샥이 동반된 환자에 있어서 에크모를 치료한 사람하고 치료하지 않은 사람을 1대1 랜더미네이션해서 200명씩 비교했습니다. 그래서 한 달간의 모탈리티를 봤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결과는 똑같게 나왔습니다.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근데 모더레이트 시비어 블리딩이라든지 바스큘라 어세스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수술까지 하게 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이프티는 안 좋고 모탈리티는 똑같고 기대했던 결과랑 다르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온갖 이제 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았다. 그것 때문에 환자가 죽었을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저는 에크모 넣으면은 메카니컬 벤틀레이터 빨리 떼거든요. 근데 오히려 메카니컬 벤틀레이터를 더 길게 했습니다. 이 환자들은 에크모 넣은 사람이 7일간 메카니컬 벤틀레이터를 했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한 사람들은 5일간 벤틀레이터였기 때문에 치료가 정말 적절했냐. 그 다음에 앱토로드 면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도부타민을 사용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리서시테이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이 77%나 리서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미 뉴럴로지컬하게 거의 죽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. 그 다음에 에크모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겠냐. 여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50%가 PCR 다 끝나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50%가 에크모를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엔덤이 됐는데도 너무 늦게 넣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. 리스크가 많다, 세이프가 안 좋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미 너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너무 늦게 놓지 않았냐가 이 베네핏을 없앤 주된 이유가 아니겠느냐. 환자 실렉션이 결국 중요하겠다는 게 우리에게 아마 교훈이 될 것 같고요. 유로샥은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코비드 19이 유럽에 아주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중단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18명, 17명밖에 1대1로 못했는데, 당연히 N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. 하지만 에크모를 넣은 부분이 한 달 서바이벌이 43%, 61로 이벤트 발생이 좀 적었다는 거고요. 1년 뒤에도 51, 81로 좀 적었는데 N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차이는 있지 않았습니다. 똑같은 스터디인데 N수가 적어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은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MI 환자들 당연히 플루이드 테라피하고 바소프레서 쓸 수 있으면 씁니다. 근데 당연히 더 중요한 건 얼리 리바티케이션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. 그 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캐비지 벌서스 PCI 당연히 캐비지 좋은 쪽에 있다 그러면 캐비지 쪽으로 선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좀이라도 문제가 되면 얼리에 MCS를 하고 서포트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제 환자가 말씀드린 55세 남자 환자고요. 딱 누가 봐도 이제 스테미로 왔습니다. 샥이었고요. AVR이 올라 있고 레프트 메인인가 보다 우선 봤더니 물차 있고요. 하이퍼오큘로 와서 랩도 괜찮고요. 보시면 얼마 전 다 안 좋습니다. 찍고 랩트 메인에 막힌 거 알고 곧바로 낮에 왔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팀 구하다가 FV에 에크모 넣고 마음 편안히 이제 와이링 하니까 블러드 플로우 나오고 발룬하고 그 다음에 아이브스까지 다 보고 천천히 크로스오버로 LAD 메인 투 LAD로 스텐 하나 넣고 끝냈습니다.
이런 환자들을 당연히 이제 잘 해서 집에 갔는데 VA 예쿠만 사람 중에서 벤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식하는 사람들은 벤팅하는 게 아니고요. 이런 사람들 리커버리 기다리고 있는데 플로우가 너무 펄셀타일할 때든지 LALB가 너무 크다든지 캐피럴 웨지브레이드 늘어난다든지 풀모너리 컨제션이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늘어난다든지 아울트 밸브가 안 열린다든지 스럼부스가 생기면서 스테시스가 생긴다. 이럴 때 당연히 벤팅이 필요하겠고요. 이런 식으로 변하면 벤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고요. 이런 상태에서 벤팅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던 환자 케이스를 보여줍니다.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분명히 유리합니다. 차기 동반의 AMI에서는 아직까지는 컬프 옹리가 우선인데 우리가 레스큐 샥 트라이얼을 잘 마무리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PCI 대 KBG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. 메카니컬 서브라이트 서포트는 가급적이면 빨리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직도 샥을 동반하는 어큐 MI의 서바이벌은 40에서 60%밖에 안 됩니다.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